그리고 이렇게 패배하고 나면 친했던 사람들이 멀어지는 모양새가 나오는데 이번에도 역시 나왔습니다. 첫 번째 주제죠. 네. 이 노래 알죠? 네, 멀어져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역시 이거. 또 네. 우리 JTBC의 가왕다운 슬픈 인연이라는 네. 노래죠. 네, 남이의 슬픈 인연인데 남이 되어가는 좀 과정이 보여지고 있는 듯합니다. 예.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관계가 마치 이 노랫말 같은데요. 아, 이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듯합니다. 윤 대통령이 이 한 전 위원장을 포함해서 한동훈 비대위 인사들에게 이 총선 끝나고 점심만 먹자 오찬 회동을 제안을 했지만 한 전 위원장 이 건강상 이유로 거절했다고 합니다. 이 한 전 위원장 앞서 이 선거 전날 이 탈진 증세 보이면서 파이널 유세 이후에 하려고 했던 그 거리 인사 취소하기도 했었죠. 예. 뭐 그때 이후로 아직까지 여전히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지난주 금요일에 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전 위원장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그러니까 22일 오늘입니다. 오늘 이 점심 오찬 가능한지 물었지만 한 전 위원장 한 전 위원장의 표현이 빌리자면 정중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. 건강상 이유로 사실은 이제 아무리 뭐 그러니까 정말 무슨 병원에 입원할 정도가 아니면 만나는 게 뭐 그 정치적 셈법이 이런 거 있어서는 맞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왜 거절했을까 생각해 보면 결국엔 총선 과정에 쌓인 어떤 불편한 감정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. 사실 뭐 총선 끝나고 어쨌든 뭐 패배하긴 했지만 네. 여당 지도부가 총선을 지휘한 거였잖아요. 네.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. 그러다 보니까 뭐 격려도 하고 좀 수고도 했다 이런 얘기를 한 자리를 만들 수 있는 자리였는데 그게 네. 이제 한 전 위원장 측에서 건강상 이유로 거절을 한 거고 이 총선 기간 말씀하신 것처럼 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뭐 대통령실 측 차원의 대응 또 뭐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뭐 당사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뭐 전 호주 대사이기도 하죠. 네. 등의 거치 등을 놓고 대통령실과 여당 한 전 위원장이 좀 더 입장차를 보여왔었잖아요. 예. 한 전 위원장만 제외하고 비대위원들만 그럼 만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건 또 모양새가 또 그쵸, 좀 그건 또 그러네요. 맞지 않다 보니까 당분간은 뭐 만남 어려울 듯하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이렇게 말합니다. 한 전 위원장 건강이 회복되고 만나면 된다 이렇게 좀 수습하는 모양새긴 합니다. 그러니까 뭔가 아직은 뭐 완전히 안 만나기로 했다 그렇게가 네. 아니라 열어놨네요. 그렇죠. 그리고 또 한 전 위원장이 페이스북 계정이 있긴 있는데 평소 글을 거의 안 올렸거든요. 맞아요. 근데 네. 주말 사이에 글을 올린 게 또 화제가 됐습니다. 네, 이 당 안팎에서 이번 총선 패배의 원인으로 한동훈 책임론이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. 예.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런 얘기를 연일 하고 있는데 네. 이 정치 초보 한 전 위원장 때문에 선거에서 패배를 했고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거든요. 네. 자, 이를 반박하던 한 전 위원장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민뿐이다라고 썼습니다. 예. 또 한 전 위원장은 이 사심 없고 신중하기만 하면 누가 저에 대해 그렇게 해준다면 잠깐은 유쾌하지 않더라도 결국 고맙게 생각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뭐 싫은 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뭐 이런 맥락으로 해석이 되잖아요. 네. 공교롭게도 이 메시지가 나온 게 뭐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뭐 반박일 수도 있겠지만 공교롭게도 이제 윤 대통령의 오찬 회동을 거절한 사실이 알려진 직후에 이런 입장이 나온 거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뭐 선거 기간 동안 불거졌던 그런 이슈들에 대한 윤 대통령을 겨냥한 메시지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페이스북 글 같이 보고 계신데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.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입니다라고 요 글이 그러니까 뭐 많은 해석을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아까 말씀하신 네. 오찬을 거절한 상황이기도 하고 또 홍준표 시장 뭐 빗댄 거 아니냐 등등. 그리고 이것도 한 비대위원장이 다시 이제 조기 등판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네. 그런데 아무튼 지금 모양새를 보면 윤 대통령과 한 전 비대위원장 약간 멀어져 간다. 결별 수순으로 간다 이렇게 봐도 그렇죠. 될까요? 제가 뭐 앞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요런 대목도 있잖아요. 그 노래. 이 순간을 이별이라 하지 않겠네. 이 노래 가사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되게 곱씹어 봤는데 상당히 철학적인 내용이 많더라고요. 네네. 아무튼 이게 당장은 좀 이별이라 하진 않을 거다 이 정도 아닐까 싶은데요. 그동안 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함께해온 세월이 있고 또 이제 현재 한 전 위원장이 여권 내에서 차기 대선 주자 선두를 좀 달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당장 뭐 대통령과 완벽하게 선을 긋고 막 대립각을 세우기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일단은 당이 지금 뭐 총선 참패 후유증을 겪고 있는 만큼 이게 좀 수습이 되고 그 이후에는 뭐 어떤
끌어든 당과 대통령이 하나 되는 모양새를 만들긴 할 겁니다. 네.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돌아올 거야. 요런 아시죠? 또 행보 계속 할 건데요. 네. 하지만 계속 할게요. 네. 마지막에 이제 이 노래 말 이런 질문을 던지잖아요. 그러나 그 시절에 또 만나서 사랑할 수 있을까? 맞죠? 네. 질문을 던지잖아요. 그렇죠. 이게 예전의 그 관계로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? 우리가 다시 만나도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?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과거의 그 두 사람의 뭐 정말 그런 관계, 뭐 케미 그런 것들만큼의 똑같은 관계로 회복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? 네, 이런 그러니까요. 예상을 해봅니다. 뭐 국정농단이든 삼성 수사든 두 사람이 호흡을 맞춰온 시간이 20년이 되는데 그렇죠. 20년 2년이 어떻게 끝날지 잠시 후에 좀 사진으로 제가 짚어드릴 거고요. 네. 한전 위원장 곧바로 정치 재개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죠 지금까지는. 네, 뭐 한전 위원장 뭐 새로 메시지를 내긴 했지만 그럴 가능성은 좀 없어 보입니다. 예.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요.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. 네. 이 정교해지기 위해서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고 성찰하겠다라고 네. 했습니다. 우선 이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이라는 표현이 지난 이 작년 12월이었죠. 비대위원장 수락하면서 했던 연설에서 똑같은 말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정치에 첫 발을 들일 때 그 마음은 변함이 없다. 이런 얘기를 한 거고 뭐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한 의지는 거듭 이제 밝힌 걸로 해석이 됩니다. 예. 다만 이제 그 뒷문장 시간을 갖겠다. 뭐 이제 정교해지기 위해 시간을 갖겠다라고 한 만큼 당장 등판하진 않을 걸로 보이는데 당장 이제 뭐 국민의힘의 차기 당대표 선출하는 전당대회는 뭐 출마하지 않을 거다. 이런 해석 나옵니다. 근데 이게 사실은 정치라는 게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아직 가능성을 열어둔 채 해석하는 뭐 정치평론가들도 있더라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주변에 뭐 나와줘야 된다 이런 아니면 지금 이제 원내대표 중심으로 당 수습 뭐 벌이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된다면 또 뭐 어떻게 될지 일단 지켜봐야 국민의힘은 될것 같긴 오늘 당선인 그 총회 한 번 더 열리거든요. 네. 이날 이제 뭐 비대위원장 체제를 확정지을지 아니면 음. 누구를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울지 뭐 어떤 좀 뭐 혁신형 비대위냐 아니면 네. 뭐 관리형 비대위냐 뭐 그런 것들을 좀 결론 지을 걸로 보입니다. 네, 유튜브로 최미아님께서 월요일 아침부터 유치하게 먼 노래 수준 떨어지네라고 하셨는데 노래 최미아님 수준이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인가요? 거겠죠. 아. 이 정치를 보는 눈이 떨어진다기보다는 노래 수준이 떨어진다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. 최미아님, 최미아님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. 네, 최종 기자에 알겠습니다. 대한 네. 비판 감사합니다. 자, 이 사진 기억나세요, 여러분들?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. 쭉 이 두 사람의 어떤 인연, 사실 뭐 검찰 시절까지 거슬러 갈 것도 없이 최근만 봐도 2022년 4월 13일 장면입니다. 서울 통이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이제 윤 당시 대통령 당선자가 내각 2차 인선 발표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를 소개하는 장면입니다. 이때 정말 야 진짜 이 젊은 검사가 법무부 장관으로 점프하는구나 하면서 역시 윤석열의 오른팔이다 뭐 이런 평가가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 보십시오. 이번 총선 과정입니다. 지난 1월 23일입니다.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 위원장이 고개를 확 숙이고 있죠. 충남 서천의 그 서천 특화시장 화재 현장인데요. 당시 1차 갈등일 때 이 허리를 숙이고 그다음 올라오는 기차를 같이 탔다 네. 하면서 뭐 봉합 국면으로 들어섰죠. 기억나시죠, 최 기자? 저 때가 사실 이제 그 1차 윤한 갈등 네. 뭐 되게 거의 뭐 거의 양측이 정말 피 튀기는 신경전이 벌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던 찰나에 저런 이제 인사로 이제 화합을 하는 뭐 실제 그런 이미 모양새가 대통령 됐죠. 보좌진들은 참모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물러나라라고 말까지 했었다는 그런 그렇죠. 이야기까지 네. 있었고요.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며칠 뒤인 1월 29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대통령실로 초대해서 이렇게 오찬도 하고 창밖을 보면서 함께 미래를 향해 손짓하는 그건 아니고 이제 바깥의 창밖을 설명해 주는 거죠. 같은 곳을 보자 뭐 네. 요런 우리 같은 방향을 보면서 가자. 딱 그런 사진으로 뭔가 이해가 됐잖아요. 이게 네. 대통령실이 제공한 사진인데 이런 장면이 연출되니까 진짜로 갈등 끝났구나.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종섭 뭐 호주 대사 건이나 등등으로 해서 2차 갈등이 벌어졌고요. 네. 그 이후에 또 이게 지난달 22일입니다. 3월 22일 당시 이제 서해수의 날 기념식 마친 후에 천안함 선체를 둘러보면서 이 두 사람이 또 이렇게 갈등이 또 봉합이 됐다. 이렇게 이 사진까지 보면서 2차 갈등 봉합이 됐다. 이런 그런 걸 상징하는 그런 네. 사진이다. 이렇게 됐는데 결국에는 총선 참패 후에 네. 이렇게 오찬 이번에도 거절하면서 네. 뭔가 두 사람이
끝나는구나. 근데 이번에는 뭔가 그 음. 명시적으로 어떤 사안이 있어서 사안을 두고 이견을 보인 게 아니라 네. 뭔가 이제 뭐 자연스럽게 대통령이 점심 한번 먹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거를 뭐 정중하게 거절했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성사가 안 된 거잖아요. 네. 네. 그런 모양새를 비춰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총선 과정에서 이 누적되어 1차 갈등, 2차 갈등이 누적되어 오면서 이번 건으로 좀 표출되지 않았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예. 그래서 이 사진들 보니까 벌써 참 많은 일이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20년 지기에 그 인연 어떻게 될지도 여러분들 계속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. 네.